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육아멘토 닥터 달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흔하게 경험하는 영아상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것은 여성병원 내 소아청소년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아상통으로 외래를 방문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어느 집안이나 마찬가지로 예쁜 아기가 태어나면 웃음꽃이 만발하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늦게 아이를 가질 경우에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하나하나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어머니들이 곤혹스러워하는 것이 영아상통입니다. 사실 영아상통은 아이들에게 흔하게 생기지만 그 원인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원인도 없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님들도 아이에게 특별하게 해줄 게 없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모든 병들이 다 똑같듯이 어떤 아이들은 심하게 영아상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좀 경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영아상통을 심하게 호소하다 보면 어머니들이 산후 우울증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아이 때문에 힘들어서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모유수유를 하고자 하는 어머니들은 힘들어서 모유수유를 조기에 단념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영아상통은 생후 2주부터 생기기 시작하지만은 보통은 6주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 영아상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4개월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있으며 4개월이 지나면 보통 좋아집니다. 특이하게도 이 영아상통은 아이들이 낮에는 보채지는 않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거나 저녁 또는 밤이 되면 많이 보챕니다. 영아상통을 학문적으로 정의할 때는 하루에 3시간 이상 아이가 보채고 울고 이러한 보챔이 일주일에 3번 이상 그리고 3주 연속적으로 나타날 경우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영아상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아이들이 특별한 원인 없이 보채고 울고 짜증을 낼 경우에는 영아상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영아상통을 심하게 겪으면 어머니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아이에게 심각한 질환이 있는 게 아닌가 응급실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이들이 영아상통으로 인해서 특별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드뭅니다. 영아상통을 심하게 호소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질환들을 생각해 보긴 해야 합니다. 분유 알레르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아이가 감염성 질환에 걸린 것은 아닌지 위식도역류 질환은 없는지 또는 서해부 탈장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가 기저귀를 갈 때마다 보채요 라고 말하면 고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아상통은 아이와 부모님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질환은 분명하지만은 딱히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이 난감합니다. 부모님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우리 아이가 많이 아파 보이나 그렇지 않은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많이 아파 보인다 그러면 어떤 질환이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고 아이가 평소에는 건강한데 밤에만 보챈다고 할 경우에는 중한 질환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영아상통을 보일 경우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어떤 것은 통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했다고 다음에 꼭 통한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지만은 아이들에게 흔히 의사들이 시도해 보라고 권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심한 영아상통을 보일 경우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을 태우고 응급실을 가다 보면 아이가 새근새근 잠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영아상통을 보일 경우에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덜컹덜컹 하는 이 소리와 리듬감이 아이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많이 보채고 힘들어하면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길을 걸어간다든지 아니면 자동차에 태워서 드라이브를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안고 걸어다니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걸어다닌다는 것은 아까 자동차가 움직일 때 덜컹덜컹 하는 것과 같은 리듬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안고 이렇게 덩실덩실 움직여준다면 그것 자체도 아이들에게 편한 느낌을 주고 영아상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권유하는 것은 백색소음입니다. 수저통 안에 수저를 넣고 이렇게 흔들었을 때 사그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진공청소기가 윙 하면서 돌아가면서 내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세탁기가 들컹들컹 들어가면서 내는 이런 소리들을 백색소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려줬을 경우에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외에 영아상통이 있을 때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이들을 포대기로 감싸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켜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보면 할머니 손이 약손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이의 배를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다 보면 아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반대로 아이의 배를 무릎에 대고 등 쪽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다 보면 아이가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의 방이 너무 빛이 강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아이가 보챌 수가 있기 때문에 방 안을 조금 어둡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흔하게 경험하는 영아상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아상통은 아이들 10명 중에 2명이 경험하는 흔한 질환으로 볼 수가 있고 4개월이 지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오늘 시청하신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